대한민국의 대표 공업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두 차례 커다란 위기.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새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0여 년 후, 영등포구는 또 한 번의 변모를 꾀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 한 장. 이때 영등포구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은 밤낮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곳보다 피해가 컸던 영등포구 사람들 또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그 결과 영등포구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시 영등포구에 100만 번째 인구가 태어난 것을 기념한 이 사진. 영등포구는 급속하게 거대 도시로 성장한 거죠. 한국전쟁 이후 이어진 도시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던 서울의 인구. 1960년대 말 인구가 400만에 달할 정도였죠. 특히 영등포구의 인구 증가폭이 컸는데요. 학교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대방초등학교가 이제 분교를 하게 1959년도쯤에 나가게 됩니다. 아침에 오면 새로운 친구들이 막 10몇 명씩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의자가 없어가지고 교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3부제까지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요. 그 당시 우리 학교의 그 학생 수가 약 한 8,000명 이렇게 되는 정도. 1973년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의 인구가 20만 명인데 반해 영등포구의 인구는 139만일 정도로 영등포구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요. 대체 영등포구엔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린 걸까요? 영등포는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가는 로망과 같은 곳이죠. 시골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단 서울 오면 그나마 영등포는 일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몰려드는 거고, 영등포 역전은 항상 붐비는 곳이고, 영등포 공업지대의 성장이기 때문에 70년대까지 영등포는 사실 서울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경제 자체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전쟁 당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로 거대 도시가 된 영등포구. 그러다 보니 행정구역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1963년 1월에 시흥군의 신동면과 동면 일부, 부천군의 소사읍 일부, 김포군의 양동, 양서면을 편입하는데요. 이때 영등포구는 동쪽으로는 지금의 강남구와 경계를 접하고 남쪽으로는 관악산 등을 사이에 두고 안양시 시흥군과 인접하죠. 또 서북쪽으로는 부천, 김포군과 이웃이 돼 한강 건너 남부 서울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 후에도 영등포구의 인구는 계속 늘어 1973년 영등포구의 35개 동을 관악구로 분리하고 1977년엔 강서구를 신설, 염창동, 목동 등 16개 동을 강서구로 편입합니다. 이어 1980년엔 구로구를 신설해 구로동, 가리봉동 등을 구로구로 편입하며 영등포구는 지금과 비슷한 구역을 갖게 됩니다. 급속하게 거대 도시로 변모한 영등포구. 영등포구의 관문부터 손봐야 했는데요. 1965년엔 전쟁으로 파괴됐던 영등포역을 신축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쟁 직후에 짓는 것이 제일 좋겠죠. 전쟁 때 파괴된 다음에 그냥 파괴된 상태를 그냥 짓지는 않습니다. 대개 가건물처럼 임시 역사를 사용을 계속하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역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제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뤄져서 6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역량이 조금씩 모이던 60년대 이후 영등포구의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곳은 여의도였습니다. 1968년부터 시작된 여의도 개발 계획은 척박한 모래섬이었던 여의도를 상업, 주거, 녹지, 업무까지 포함한 한국 최초의 계획 신시가지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최대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1963년에 이미 서울이 확장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강 이남, 오늘날의 그 한강을 포함하는 이 강남 이론까지를 서울의 시역에 포함시킵니다. 행정적으로. 강남의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한강에 있는 가장 큰 섬인 여의도였던 거예요. 여의도 개발은 이제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이 다핵화로 확장돼 나가는 첫 번째 도심을 벗어난 개발 사업이고,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강남의 개발로 이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사당 자리에 있던 양말산과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던 여의도. 조선시대엔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던 목축장으로, 일제시대엔 비행기 착륙장으로, 그 후엔 땅콩밭으로 사용하던 척박한 땅이었죠. 근데 조금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땅콩밭에 이제 그 땅콩 서리들을 하러 가 걸로 굴 하나만 딱 발견하면은요 거기서 가만히로 나와 땅콩이. 쥐들이 다 물어다가 그 굴에다가 파묻어갖고 그래갖고 그때 막 그런 거 파오고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저도 쫓아다니고. 여름엔 수영 대회를 열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던 곳. 이런 곳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사유지가 별로 없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의도 개발공사. 하지만 이것 또한 강가에 위치한 데다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비만 왔다 하면 자주 잠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등포 특히 장모철에는 구경하러 많이 왔어요. 그때 돼지 같은 거 떠내려오고 집 같은 거 막 부셔져가 떠내려오고 장마철에 막 뚝이 넘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방송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송에서 중계 방송을 했어요. 이 한강의 수위가 얼마나 많았어. 그래서 어떤 때는 대피하라고 하고서 영등포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대피하고 그랬어요. 강당에. 비만 오면 어김없이 잠기던 곳. 여의도를 홍수의 피해서 구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의 방조제 공사와 섬의 지반을 높이는 윤중제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모래는 여의도 하류의 강바닥에서 가져오기로 하는데 공사의 기초가 되는 돌을 어디에서 구하느냐가 문제였죠.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밤섬. 밤섬을 폭파해 그곳에 암석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율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자로는 여의도하고 율도를 갖다가 하나의 섬으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목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목나무를 마을 가운데에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서강대교 아래 자리한 곳. 밤섬은 밤같이 생겼다 하여 율도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국 지명 총란에 의하면 고려 때는 죄인을 귀양 보내던 곳이었고요. 조선시대 편찬된 용제 청하엔 이곳에 뽕나무가 많아 나라의 뽕밭이라 불리며 누에치기가 성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후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정착해 조선업과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며 살던 것이죠. (1960년대까지) 62세대 440여 명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 이들을 마포구 창전동에 정착지로 옮긴 후 드디어 밤섬을 폭파합니다.
예로부터 마포 팔경의 하나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던 밤섬. 1968년 2월 여의도 개발을 이유로 폭파되며 인위적으로 폭파한 국내 최초의 섬으로 기록되죠. 사라진 것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곳. 원래 이곳엔 작은 산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 이 일대 양이나 말을 길러 양말산이라 불렀죠. 그 높이가 비록 43m였지만 한강물이 불어 여의도가 물속에 잠길 때도 이 산만큼은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는데요. 양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유봉 또한 마찬가지. 해방 후 도시개발을 위해 계속 암석이 채취되던 선유봉은 1965년 양화대교의 관통과 1978년 선유 정수장 설치를 위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없어진 것이 있다면 생기는 것도 있는 법. 밤섬과 양말산이 해체되고 새로 개발되는 여의도에 가장 먼저 들어선 큰 규모의 건물은 바로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사당을 건설하는 것은 수건 사업이었었어요. 1959년에 남산에 조선신공이 있던 터에다가 이제 국회의사당을 짓겠다는 결론이 나서 현상 설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59년에 현상 설계가 있었고 60년에 4.19 혁명이 있고 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남산에 국회의사당 건설하는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 후 새로 들어설 것을 물색하던 국회의사당은 때마침 맞물린 여의도 개발 사업과 함께 여의도에 자리를 잡은 거죠. 뒤이어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증권타운과 은행들이 들어서며 여의도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던 모래섬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이번엔 주거단지의 조성. 1971년 12월엔 우리나라 최초의 1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인 시범아파트가 들어서며 여의도는 최첨단 신도시로 변모합니다. 그간 메밀과 수수, 콩 등을 경작하던 사람들은 농기계 대신 공구를 들었고 도로변에는 상가와 각종 철제 상가 및 자동차 정비단지 등이 계속해서 들어섭니다. 개발의 광풍은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옵니다. 한강을 편리하게 건널 다리가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 1965년엔 마포구 합정동에서 건너오는 양화대교가 준공됩니다. 광복 후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다리로 당시로선 가장 긴 다리였던 제2한강교. 1982년 건설된 신교까지 합쳐 지금은 양화대교로 불리며 여전히 한강 하류의 남과 북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어 마포구와 여의도동을 잇는 마포대교와 용산구와 여의도동을 잇는 원효대교 등을 비롯해 계속해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최신식 다리들이 건설되며 영등포구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예부터 한강과 성장해온 영등포구 사람들. 한강에 얽힌 추억도 많습니다. 도림동, 도림 2동을 지금도 옛날에는 모랫말이라고 그랬다. 모랫말. 모래가 고왔다 그래가지고 모랫말이라고 그랬다고. 수영도 거기 수영대회도 하고 도림동 거기서 참개가 많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개가. 참개가 엄청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거기가. 놀러 가는 게 제일 유일한 게 영등포의 색강, 목욕호로 여름에. 겨울에 스케이트 타러 오는 거. 거기서 썰매 타고 저 관악산 꼭대기까지 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뚝이 여기가 쫙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무슨 귀빈들이나 누가 오면은 그 뚝에 전부 다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나가서 줄을 쭉 서고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잿더미에서 짧은 시간에 최첨단 도시로 성장한 영등포구. 이 시기 영등포구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대규모 쇼핑센터와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타임스퀘어 한복판. 그곳에 작은 비가 하나 서 있는데요.
당시 영등포구 사람들의 애환과 사랑을 표현한 노래인 영등포의 밤 노래비입니다. 도시와의 바람 속에 모든 것이 급변한 영등포구 사람들의 삶. 그들에게 영등포구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영등포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또 산업을 일으켰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 영등포구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